국민들이 결혼하지 않는 이유로 가장 많이 꼽는 건 결혼 자금과 일자리 문제입니다. 돈이라든지 그런 집을 이렇게 마련해야 되고 이렇게 안정적인 준비가 되는 게 좀 오래 걸리는 것도 문제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이번 대책에서 청년들에게 결혼과 출산 의지를 끌어올릴 구체적인 방안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지금은 1990년대생이 결혼, 출산 연령으로 진입하는 골든타임인데 당장 강력한 대책이 없으면 자칫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 친구들의 사이즈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 친구들을 놓치면 안 되는 시기거든요. 지금 타겟을 둬야 되는 그런 절박함이 드러나지 않은 게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한 대책이 담기지 않은 것도 아쉬운 점입니다. 국민이 원하는 정책 수요는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고용, 주거, 사교육 대책 세 가지였어요. 고용에서의 어떤 격차, 어떤 처우 격차, 또 안정성 격차 이런 문제. 지난 정부에서 정한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이란 목표를 추상적이라며 재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정부의 저출산 방안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여당이 더욱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생애 주기별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가지고 왔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은 그것보다 훨씬 더 강한 대책을 요구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위원회는 순차적으로 대책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박지현입니다. 뉴스브리핑 더보기 뉴블 더 시간입니다. 앞서 주요 뉴스에서 전해드렸듯이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아이 24만 9천 명입니다. 48만 명이 태어난 10년 전과 비교하면 반토막 난 수준입니다. 사실 이렇게 아이가 줄어든다는 소식은 한두 번도 아니라서 이제 놀랍지도 않을 정도입니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걸로 예상되는 아이 수를 합계 출산율이라고 하는데 이건 0.78명 나왔습니다. OECD 국가 중에 한 명이 안 되는 유일한 나라인데 그마저도 독보적인 꼴찌입니다. 좀 암담한데요. 반대로 정부는 희망적입니다. 내년에 최저 출산율을 0.7을 찍고 서서히 올라가서 8년 뒤에는 다시 1을 넘을 거라고 전망합니다. 지난해에는 이렇게 이유를 설명했는데 함께 보시죠. 91년생부터 이제 95년생이 되는데 출생아 수가 70만 명대로 회복했던 그 인구대입니다. 주 출산 연령으로 진입을 하면 출생아 수에는 조금 더 긍정적인 말 그대로 젊은 여성 인구 자체가 많은 90년대생이 온다는 겁니다. 제가 90년대생인데 사실 90년대생들은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부터 달라졌습니다. 30대 중에 결혼을 반드시 하면 좋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의 42%로 나타났는데 10년 전 60%에 비해 크게 줄었습니다. 게다가 20대의 긍정적인 반응은 훨씬 더 적습니다. 출산을 하지 않으려는 가장 큰 이유로는 남녀 모두 절반가량 경제적 이유를 꼽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남자는 아이를 잘 키우기 어려운 사회 환경, 여자는 내 삶을 희생하고 싶지 않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사상 이데올로기가 바뀌기는 했어요. 사실은 청년들 입장에서는 아이를 안 낳는 것을 선택하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거죠. 사교육도 너무 교육비도 너무 많이 들어가고 그렇다고 애를 키워가지고 뭐 돌봄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너무 집값도 비싸고 또 하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젊은 세대의 인식도 많이 바뀐 만큼 출산부터 육아, 교육까지 다방면으로 차원이 다른 대책을 세워야 할 때라는 겁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에선 여전히 셋째는 1,000만 원, 넷째는 2천만 원 등 단순 현금 살포형 대책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 15년 동안 저출생 대책으로 쓴 돈만 해도 380조 원입니다. 계속 이런 식이라면 흐름을 바꾸기 힘들어 보입니다. 12회 전에는 결혼식을 올리는 사람이 전년보다 많았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혼인은 전년 대비 0.9%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듬해인 2012년부터 11년 연속 혼인 건수는 감소폭만 다를 뿐 계속 내리막길입니다. 지난해 혼인 건수는 19만 2천 건, 1년 전보다 800건 줄면서 4년째 역대 최저가 됐습니다.
특히 25세에서 29세 연령대에서 남성은 8.4%, 여성은 7.2% 결혼 건수가 크게 줄었습니다. 결혼에 대해 해야 된다,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20대가 35%에 불과했는데 경기 둔화에 따른 취업난, 부동산 가격 급등 등 경제적 독립이 어려운 상황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신혼집 마련 이런 거에 대한 비용이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고 그런 경제적 부담들이 좀 두려운 상황이라 결혼 생각이 없고 또 앞으로도 결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을 것 같다. 평균 초혼 나이는 남성은 33.7세, 여성은 31.3세로 꾸준히 늘어서 늦게 결혼하는 현상이 추세가 됐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고 하더라도 늦게 하는 현상은 OECD 국가 최저인 출생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결혼에 대한 부분과 출산에 대한 부분도 상당 부분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혼인이 줄어들면 출산도 줄어들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이혼도 8,000건 줄었는데 혼인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또 어린 자녀 유무가 이혼 결정에 영향을 줘서 최근 10년간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의 이혼 건수는 3분의 1 이상 줄어든 데 비해서 그렇지 않은 부부는 차이가 별로 없었습니다. SBS 조교입니다. 법적으로는 성인이지만 자립하기 전까지의 시기를 성인 이행기라고 부릅니다. 학교 졸업 후 바로 취업하고 20대에 결혼하던 과거와는 다르게 2000년 이후 대학 진학률이 73%까지 높아져 교육기간이 길어지고 시험 연령도 높아져 자립하는 나이도 늦어진 겁니다. 실제로 스스로 성인이라고 생각한다는 비율이 50%를 넘는 나이는 28세입니다. 성인 이행기 기간이 길어지면 결혼과 출산도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 결혼해야 어른이 된다고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젊은이들이 자립의 상징이라고 생각하는 건 경제적 독립이나 취업, 거주지 마련 같은 조건입니다. 자립의 상징으로 결혼을 꼽은 젊은이는 이제 10명 중 1명에 불과합니다. 자립하고 안정적인 기반이 마련돼야 결혼하고 출산할 수 있다는 인식이 강해진 것도 출산율 하락의 주요 요인입니다. 경제적인 여건이 된다면 한두 명 낳고 싶긴 한데 확답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좋은 지원을 해줄 수 있을지가. 과거 출산과 육아 등에 집중됐던 저출산 대책에서 벗어나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해 결혼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라는 목소리가 큽니다. 청년에 각각 맞는 그런 지원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저는 우선은 이제 그 중간에 이제 어떻게 보면 사회 초년생이자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으로서 주거나 그래도 결혼이나 출산이라고 하는 것들은 선호되는 선택지이고 선택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그러한 선택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되고 강요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예의가 없는 그런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이 내용 취재한 박재현 기자와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인구가 준다는 건 나라 전체적으로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그래서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됐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별 효과를 못 거둔 거 아닙니까? 예, 이 저출산 문제 해결에 2006년부터 투입된 비용이 280조 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앞에 보시다시피 이 결과는 참담한 상황입니다. 그 결혼이나 출산에 대한 청년 부담을 줄여줬어야 됐는데 예산의 80%가 영유아나 아동 청소년에 투입이 됐습니다. 그 2015년이 그 출산율이 급격하게 하락하기 시작한 그 분기점 같은 해입니다. 그런데 그 2015년이 돼서야 청년에 대한 예산이 1조 원 규모로 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기대했던 효과를 내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니까 서울이 전국에서 합계 출산율이 가장 또 낮더라고요. 서울이 특별히 이런 이유가 있을까요? 그 감사원의 연구 용역 결과를 보면요. 그 인구 밀도가 높아지면 출산율은 낮아지는 그 양상을 보였습니다. 네. 그 수도권 청년들이 이런 치열한 경쟁이나 그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결혼이나 출산을 미뤘기 때문인데요. 이거를 역으로 생각해 보면 그 지방의 좋은 일자리와 교육 환경을 만들어주는 그 지방 균형 발전 정책이 장기적으로 봐서는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저도 총각 때 결혼 왜 안 하냐 이런 말 좀 많이 들어봤고 요즘 또 부부들한테 애를 왜 안 낳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이런 말들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면서요. 예, 한 전문가는 현재 그 상황을 빗대서 그 청년들의 비명 소리가 들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청년들에게 결혼은 왜 안 하냐, 애는 왜 안 낳냐라고 말하는 게 결혼이나 출산율에 좀 악영향을 미친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그 앞에 말씀드린 그 대책과 함께 당연히 독박육아라는 현실을 개선을 해야 되고요. 하지만 결국은 젊은이들이 스스로 결혼과 출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사회 분위기를 바꾸고 지원해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재현 기자와 정리를 해봤습니다.